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체스계를 이끌어 나갈 체스 신동들의 대결, 대한체스 경기연맹배 2회 어린이 체스 대회로 인사드립니다. 어린이 체스 대회가 지난 2017년 첫 대회 개최 이후 7년 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과연 어떤 어린이 체스 실력자가 등장할지 궁금하네요. 오랜만에 다시 개최된 만큼 어린이 체스 대회의 무대를 기다렸던 어린 선수들의 기대와 열정이 상당했습니다. 그 후끈후끈한 긴장감이 저에게까지 전달되는 것 같아 덩달아 저도 굉장히 설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경기에는 아시아 국제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한 선수부터 다양한 체스 대회 수상 경력을 가진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실력을 경비한 선수들이기에 더욱 치열한 경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어떤 재미난 경기를 만들어갈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대회의 개요와 경기 방식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체스 경기연맹배 2회 어린이 체스 대회는 대한체스 경기연맹에서 주최, 주관하고 브레인TV에서 방송 중계합니다. 네,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진행했던 예선 경기를 걸쳐 총 16명의 선수들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경기 방식은 16강부터 4강까지 단판 승부, 3, 4위 순위 결정전과 결승은 두 판으로 진행되며 본 경기는 래피드 15분에 한 수 둘 때마다 2초씩 추가되는 피셔 방식, 그리고 무승부 시에는 배기 6분, 흑이 4분의 아마게돈 블리츠 방식을 적용합니다. 새로운 어린이 체스 챔피언의 탄생이 기대됩니다. 과연 체스계의 새로운 역사를 쓸 주인공은 누가 될지 어린이 체스 대회 본선 첫 경기 보시기 전에 먼저 대진표부터 살펴보시죠. 여러 번의 예선 경기를 걸쳐 본선에 오른 16명의 자랑스러운 어린이 선수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 대회에 기대되는 선수가 있을까요? 네, 체스에서는 플레이어들의 실력을 표현하는 레이팅 점수가 있는데요. 출전 선수들 중 가장 레이팅 점수가 높은 선수는 이지우 선수입니다. 무려 1751점의 점수로 단연 이번 대회의 우승자로 기대되는 선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5경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오세준 선수도 레이팅 1660을 기록하고 있고 4경기의 정서원 선수, 7경기의 허준영 선수와 8경기의 구하율 선수도 1600대의 만만치 않은 레이팅 점수로 이번 대회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선수들입니다. 네, 쟁쟁한 실력자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대망의 첫 경기를 치르게 될 두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박준우 선수와 6학년 이지우 선수입니다. 두 선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하시죠. 먼저 100을 잡은 이지우 선수는 청주 산남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체스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친구인데요. 레이팅 점수 1751점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16명의 선수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EPA 체스 클럽 팀의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랜드마스터가 되어서 대한민국 체스가 세계 최고가 되는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흑을 잡은 박준우 선수는 안양 동안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레이팅 점수 1406점이고요. 부모님의 권유로 체스를 시작해서 지금은 체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벌써 각종 체스 대회 입상 경력이 화려한 선수입니다. 네, 떨리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을 이지우 선수와 박준호 선수, 두 선수를 만나러 경기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한체스 경기연맹배 제2회 어린이 체스 대회 이지우 선수와 박준우 선수의 16강 1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요. 백을 잡은 이지우 선수가 폰을 움직이면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이지우 선수가 이제 2포로 중앙폰 움직이는 걸 했고요. 지금 박준호 선수도 서로 같이 중앙폰을 움직인 가운데 이제 나이트 기물 발전했네요. 네, 흑을 잡은 박준우 선수는 나이트가 F6로 움직여서 E5에 있는 폰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백은 비숍 C4로 오프닝은 이탈리안 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초반 진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이제 이탈리안 게임이라고 하는 오프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메인 라인, 이제 중점이 되는 라인인데요. 지금 백 선수가 이제 C4를 움직였어요.
지금 이 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폰의 도움으로 중앙 폰을 전진하려는 계획입니다. 네, 서로 기물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지우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D폰을 네 번째 칸으로 전진시켰는데요. 네, 이주 선수가 평소 대회에서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제 오프닝 진행이고요. 네, 이렇게 중앙 폰 밀면서 나이트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수수는 어떤 것일까요? 네, 지금 나이트 사실 공격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의 가장 좋은 행동은 이 폰을 두 칸 밀어서 서로 역공을 하는 형태로 서로 폰 맞물리게 이렇게 하는 진행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E5에 있는 폰이 나이트를 잡으면 D5에 있는 폰이 이 C4에 있는 비숍을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흑의 가장 좋은 진행은 이 폰을 밀게 되면 서로 잡고 잡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도망가고 도망가는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박준우 선수가 이 중앙 폰을 같이 미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나이트를 도망가는 형태로 취했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이렇게 센터에 투 폰을 가지게 되면서 백이 훨씬 좋은 오프닝 진행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박준우 선수가 비숍이 B4로 움직여서 흰색 이지우 선수의 킹을 체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폰한테 공격당하다 보니까 이제 도망가더라도 체크로 도망을 간 모습이고요. 네. 이지우 선수가 나이트가 C3로 움직여서 기물을 전개하면서 킹을 지켰습니다. 네, 지금 네, 흑이 중앙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중앙에 폰을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네, 비숍이 공격당하고 있는데요. 비숍이 이제 왼쪽 아래나 오른쪽 아래로 도망가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과연 어디로 도망갈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서로가 기물을 전개하면서 중앙 싸움을 어떻게 할지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백이 살짝 좋은 형태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인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 오른쪽에 있는 나이트가 있죠. 요 F6 지점인데요. 이 나이트가 도망을 가게 됐고 이 폰이 이 킹사이드 영역을 중앙과 킹사이드 영역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박준우 선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에 박준우 선수가 할 수 있는 순수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어려운데요. 저라면은 캐슬링이나 또는 이제 왼쪽에 밝은색 비숍을 아직 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물을 좀 빼는 형태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캐슬링을 하면은 네. 박준우 선수 나이트가 H6 지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으면서 폰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데요. 그 이주 선수가 할지 말지 한번 궁금하네요.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킹사이드 쪽에 있는 네, 지금 이주 선수 눈빛이랑 표정을 보면은 이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아서 폰 구조를 깨트릴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잘 보이네요. 그런데 박준우 선수도 아직 킹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을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킹사이드 폰이 깨트리더라도 오른쪽 끝에 있는 룩을 이용해서 G5를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으면 폰으로 대잡아야 됩니다. 손해를 안 보려면. 그럼 폰 구조가 깨지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게 사실 흑이 캐슬링을 했었으면 엄청 킹이 약한 건데 지금 캐슬링 안 했죠. 그럼 오히려 룩을 이렇게 G5로 쓸 수 있는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캐슬링은 오른쪽이 아니라 일부러 왼쪽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지금 결정한 것 같아요.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흑 입장에선 손해를 안 보려면은 이렇게 폰으로 대잡아야 되고 그럼 결국에는 폰 구조가 깨지는 형태가 됩니다.
네, 박준우 선수 포지션상으로 조금 불리한 듯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폰 구조에 안 좋은 점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흑도 얻어간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어두운 칸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지금 H6 폰을 오른쪽 위에 있는 폰을 이지우 선수가 퀸으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흑이라면 비숍을 F8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퀸이 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비숍이 다시 돌아가서 재전개를 한 다음에 캐슬링을 하게 되면 킹 주위가 어두운 칸으로 보호도 받으면서 폰도 지켜주는데요. 지금 박준호 선수가 폰 공격당하는 걸 보고 폰을 한 칸 전진해서 이걸 해결한 모습입니다. 아, 저렇게 되면은 오히려 폰을 전진했기 때문에 더 폰이 약해지는데 박준우 선수가 어떻게 할지 되게 관심이 가네요. 네, 일단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흑도 사실은 오른쪽 킹 폰 구조가 특이하니까 왼쪽으로 퀸 사이드 캐슬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지우 선수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백이 저라면 캐슬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H3도 조금은 괜찮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흑이 비숍을 G4로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흑이 전개를 한다면 이 비숍을 G4 지점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참 좋아 보이는데 이걸 이제 H3로 예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흑이 만약 이 밝은색 비숍을 전개한다면 E6 지점으로 전개를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네, 지금 전개를 했습니다. 지금 흑이 킹을 결국에는 캐슬링을 해줘야 되는데요. 오른쪽 캐슬링은 지금 킹 앞에 폰이 없어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흑이 왼쪽으로 캐슬링 하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은 밝은색 비숍 전개하고 그 다음에 퀸을 전개한 다음에 퀸 사이드 캐슬링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네, 폰을 밀었죠? 비숍으로 폰을 공격하는 모습이고요. 네, 비숍이 E7 지점으로 아주 멀리 빠지네요. 나이트가 E2로 이지우 선수가 재전개를 했습니다. 저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나이트를 E2로 간 이유는 아무래도 F4나 G3 지점으로 재전개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C3 나이트가 여기서는 크게 활동성을 못 가진다 봐서 더 큰 미래를 향해서 기물을 재전개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박준우 선수 포지션상으로는 조금 많이 위태로워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퀸을 전개하고 그다음에 퀸 사이드 캐슬링까지 일단은 빠르게 해야 할 것 같은 포지션입니다. 네, 사실 흑도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어요. 찬스가 있다고 보는 게 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두운 비숍을 혼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두운 비숍을 살려서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고요. 흑이 퀸사이드 캐슬링해서 왕 안전하게 한 다음에 오른쪽에 폰이 좀 깨져 있는 것 같아도 G5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자면 결국에 흑은 이 G5를 써야 돼요. 또 어두운 비숍을 써야 됩니다. 지금 벌써 어두운 비숍을 이렇게 썼는데 이거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트한테 잡혀서 소모될 수 있어요. 이 흑의 백보다 흑이 갖고 있는 좀 큰 장점인데 여기서 소모되는 건 저는 조금 아쉽다고 보긴 하는데요. 좀 더 비숍을 이렇게 좀 더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은 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있어요. 나이트 움직임을 봉쇄하려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핀을 걸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자, 지금 이런 형태고요. 자, 백을 잡은 이준 선수가 나이트로 비숍을 잡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지우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고민하는 이유를 얘기 드리자면 이 나이트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D4 지점을 지켜주고 있어요. 나이트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나이트를 소모하고 나면 퀸도 전개를 도와줘요. 물론 어두운 비숍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 나이트가 이동하고 났을 때 이 D4 지점 공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리고 퀸이 이렇게 딸려 나오면서 전개를 할 수 있게 된 퀸이 전개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여기서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지우 선수 입장에서도 박준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칸 비숍이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래서 F3에 있는 나이트로 잡으면서 상대방 퀸이 전개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D4 지점이 한순간 약해지는데 저것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네, 지금 퀸이 이 폰을 지킬 수 있게 비숍을 이동을 해주는 부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먼저 선수로 나이트로 비숍을 잡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퀸 교환까지 맞춰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반이 지나서 엔딩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엔딩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흑이 가지고 있는 폰 구조, 폰 위치가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게 폰 구조가 흑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엔딩은 이 후반부는 백이 좀 더 좋게 들어간 엔딩입니다. 네, 그리고 백을 잡은 이지우 선수의 킹도 흑을 잡은 박준우 선수의 킹에 비해서 많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저렇게 킹이 앞으로 나오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지금 게임은 후반부고요. 서로 기물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렇게 킹이 나가서 앞으로 싸우는 기물이 될 수밖에 없고요. 킹도 분명히 주위 한 칸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딩, 체스 엔딩의 격언이 있습니다. 후반부 이런 엔딩에서는 킹을 중앙으로 나가서 싸워라. 지금 그 격언대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백이 조금 더 좋은 이유를 이제 폰 구조만 설명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영역적인 이점으로 킹을 더 전진할 수 있는 점도 있는데 지금 이 비숍이 굉장히 좋은 비숍이에요. 중앙 폰과 반대색이기 때문에 비숍의 힘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비숍과 더 많은 영역, 킹의 위치, 그리고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 흑이 더 좋은 엔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퀸 교환이 안 될 수 있게 초반에 진행도 하면서 어두운 비숍을 간직하는 플레이가 흑이 조금 더 괜찮게 될 것 같았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지우 선수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지우 선수가 비숍이 E2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박준우 선수의 H5에 있는 폰을 공격을 했는데요. 지금 얼핏 봤을 때는 저 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안 좋은 폰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인데요. 결국에 못 지킬 것 같으면 이제 폰을 전진해서 상대방의 폰 구조를 약간 깨트린다,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형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힐 예정이면 폰을 이렇게 전진을 해주는 게 좋은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G3에 있는 폰이 H4로 이동하면서 박준우 선수의 폰 구조와 비슷한 모양으로 갈라지겠군요. 어, 이지호 선수 룩이 A 파일에 있는 룩이 C1으로 이동을 해서 C7에 있는 폰을 공격했습니다. 박준우 선수는 C7에 있는 폰을 C6로 이동을 해서 지켰고요. 네, 지금 나이트가 구석에 있었는데요. C6로 돌아가지 못하게 본인이 먼저 C6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C4 지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비숍한테 잡히면서 결과적으로는 폰까지 더 잡히게 되는 선택으로 지금 물량 손해를 입는 룩엔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박준우 선수의 흑킹 또한 E5에 있는 폰 때문에 중앙으로 진출할 수가 없겠네요. 네, 지금 이제 물량 차이가 난 가운데 영역 이점도 중앙의 영역 이점도 차이가 있어서
네. 지금 이지우 선수가 오른쪽 폰은 잡는 선택을 안 하고 이제 파일 룩을 위한 길을 여는 선택으로 했습니다. 네, 박준우 선수의 H8에 있는 룩이 G8으로 이동을 해서 G4에 있는 폰을 공격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H6에 있는 폰을 지킬 수 없게 되는데 저걸 교환해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안 좋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H6 폰이 룩한테 공격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지키는 쪽보다 이렇게 버리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룩만 폰만 잡히는 게 아니라 흙도 물론 잡겠죠. 근데 폰만 잡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룩을 이제 침투하는 진행까지를 연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룩이 체크하면서 침투한 다음에 킹 이동하면 반대쪽에 있는 폰까지 먹는 게 연계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백이 룩도 침투하고 물량적인 이점을 더 얻는 이제 진행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제 백은 폰이 2개 더 많은 상태예요. 어우, 네. 사실은 룩이 물론 센 건 맞는데요. 룩 교환이 더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이제 불리한 포지션을 비기는 선택은 룩이 많을수록 더 가능한데요. 룩 교환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비기기가 어려워지는 포지션으로 들어갑니다. 네, 아무래도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7번째 랭크에 침투해 있는 이지우 선수의 룩이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룩엔딩은 이제 물량적인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제 흙이 폰이 2개가 불리한데요. 룩엔딩은 지금 폰 2개까지는 사실 힘들지만 폰 1개 정도 차이는 물량을 극복해서 이제 비기는 선택까지 만들 수 있는 비김이 많은 엔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은 순수 룩엔딩으로 폰 2개가 차이가 나 있는 엔딩입니다. 이제 아무리 룩 엔딩이라도 폰 2개는 조금 비기기는 어렵다고는 보통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흙의 폰 구조가 조금 안 좋아요. 폰 3개가 모두 끊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타겟입니다. 자, 이런 폰들이 다 갈라져 있죠. 근데 백은 폰들이 연결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오른쪽 폰은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 쉬운데요. 지금 흙이 폰 구조가 조금 안 좋은 엔딩으로 들어가서 쉽지 않은 경기로 예상되는 가운데 흑은 지금 룩 침투를 막으려고 뒤로 빠진 모습이에요. 아, 네. 이지우 선수의 흰색 룩이 G8 지점까지 들어가네요. 저 룩은 어디를 가려고 가는 걸까요? 네, 흑이 바로 옆선을 예방하고 있으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왼쪽 끝 지점까지 들어가서 이제 폰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다시 돌아가서 E6 폰을 공격하네요. 아, 네. 아마 킹이 C7 지점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안 지켜주게 되는 E6 폰을 룩으로 공격한 것 같습니다. 네, 백은 이제 킹을 전진하거나 폰을 전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킹 앞으로 가나요? 네. 네, 박준우 선수 어쩔 수 없이 킹과 룩이 수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폰 전진은 결과적으로 잡도록 유도가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상대 흑의 폰이 잡히니까 잡으면서 결국에는 킹이 대잡으면서 킹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박준우 선수 폰으로 폰을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룩이 이 H 지점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라면 사실 둘 다 괜찮습니다. 폰을 전진하는 행동도 되고 자 이렇게
폰을 잡는 행동도 되고, 여기서 룩을 교환해주게 되면 순수한 폰 엔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역전이나 비김을 이제 할 수 없는 포지션을 들어갑니다. 사실 이렇게 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기는 찬스를 만들어 보려면 룩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돼서 교환을 피하는 게 조금 더 좋았습니다. 박준우 선수 킹이 D7 지점으로 갔는데요. 저렇게 되면은 승진을 막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폰이 많으면 그것만으로도 체스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반부로 들어가면 폰을 전진해서 프로모션을 해서 폰은 끝까지 가게 되면 다른 기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물인 퀸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폰 한 개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후반부에 이렇게 강력하게 프로모션으로 퀸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아, 네, 박준우 선수 C6에 있는 폰까지 잡히고 맙니다. 네, 폰을 계속 전진해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려는 생각이죠. 박준우 선수 A5에 있는 폰까지도 다 주면서 제 생각에는 스테일메이트 작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퀸으로 프로모션한 모습이고, 그러면은 킹을 피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입니다. 자, 이렇게 피한 가운데 체크, 그리고 킹을 피하게 되면 체크. 자, 킹이 폰 잡으면서 도망을 가야 되고요. 네, 퀸이 들어와서 메이트가 됩니다. 백을 잡은 이지우 선수가 승리하게 됐는데요. 22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중도 높은 모습으로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준호 선수는 특별한 전술적인 문제는 보여주지 않았고, 비록 패배했지만 견고하고 단단한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흥미를 가지고 실력을 쌓아 내년에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회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이지우 선수, 박빙의 경기였는데요. 김창훈 위원, 이지우 선수가 결정적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된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초반 오프닝에서 이지우 선수의 중앙 폰을 전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승부처가 있었고, 그리고 박준호 선수의 오른쪽 킹사이드 폰 구조가 무너진 게 결정적으로 흙이 불리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초반은 E4, E5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오픈 게임이라고 하는 오프닝입니다. 유관환 위원께서는 이 오프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마스터들도 즐겨하는 오프닝으로 알고 있는데요. E4, E5로 폰을 전진시켜 놓으면 비숍과 퀸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유명한 오프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후 진행에서는 이제 나이트를 전개를 하면서 폰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흑도 폰을 전진하면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크게 비숍 전개를 하거나 비숍을 이쪽으로 전개하거나 또는 중앙 폰을 전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주호 선수는 비숍을 C4 지점으로 전개를 했는데요. 오프닝 이름은 이탈리안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탈리안 게임에서 자주 나오는 진행은 이렇게 C폰을 활용해서 중앙폰을 전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오프닝 유관환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아주 좋은 오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훈 위원님, C 폰이 전진을 하게 되면은 나이트의 길을 가로막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중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사실 이 C폰을 안 쓰고 나이트를 전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마스터 레벨에서는 C폰을 활용하는 중앙 싸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 C폰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 중앙 폰 두 칸 전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나이트와 퀸 두 개의 기물로 컨트롤 중인데 흑은 세 개의 기물로 컨트롤 중이에요. 그래서 이 힘이 부족하죠, 백이. 그래서 이 지점을 폰을 전진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C폰의 도움으로 중앙폰을 확장하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진행은 나이트 전개, 그리고 백은 원래 하려고 했던 중앙폰 전진, 이렇게 한 모습이고요. 교환 이후에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진행이 나왔는데요. 요즘에 마스터 레벨에서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E5 폰 전진을 했어요. 자, 폰으로 나이트를 공격 중인데요. 자, 크게 흑은 어떤 선택을 해야겠죠. 지금 잡히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나이트를 도망가는 모습이나 또 이쪽으로 도망가거나 마지막으로는 중앙폰을 전진하는 같이 역공을 하는 모습까지 있는데요. 유관우 위원님께서는 이 진행 보신 적 있나요? 네, 어린이 체스 대회 또는 체스 대회에서 많이 보았던 진행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중앙폰을 이용해서 카운터하는 공격법을 많이 보았는데요. 종종 나이트가 도망가는 경우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긴 한데요.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중앙폰을 역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이 잡더라도 흑도 같이 잡을 수 있고요. 또 백이 도망가더라도 흑이 도망가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도 많이 되는데요. 지금 이 경기에서는 나이트를 도망가는 모습을 취하면서 사실상 이 D5를 안 했기 때문에 백이 중앙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비숍이 공격받으니까 체크하면서 도망을 간 모습이죠. 서로 기물을 전개하는 모습이고요. 흑이 여기서 결국에는 중앙을 두 칸 전진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인데요. 백은 앙파상이라고 하는 특수한 특수 규칙을 할 수 있는데 앙파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숍이 도망가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라면은 앙파상을 하게 되면은 물론 폰을 교환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중앙에 있는 폰 두 개를 놓치기가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앙파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앙파상이라고 하는 특수 규칙이 있어요. 폰의 특수 규칙인데 이렇게 잡게 되면 괜히 중앙폰이 사라지고 또 흑이 퀸이 전개하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폰을 유지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비숍이 도망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은 나이트를 도망갔어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매우 독특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준호 선수를 플레이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나이트가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지우 선수가 오른쪽 끝에 있는 폰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면은 어차피 나이트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리 움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비숍이 나이트를 잡으면서 폰 구조가 바뀔 수 있거든요. 깨질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사실 선택이에요. 이주 선수가 무조건 잡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잡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생기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주 선수가 여기서 잡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서로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생깁니다. 백은 어두운 비숍이 사라진 게 안 좋은 점이지만 흑한테는 폰 구조가 이렇게 갈라진 게 안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가운데 퀸을 전개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 폰이 공격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저 폰을 지키는 게 조금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음. 네,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는데요. 저라면은 돌아가서 비숍을 지키는 선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룩을 이동을 해서 지금 당장에 안 지키고 이렇게 G5를 룩을 쓰는 모습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외에는 아예 갬빗을 취하는 그냥 폰을 주는 형태로 전개를 빠르게 하는 형태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김창훈 위원님, 갬빗이 무엇일까요? 안에 폰을 주면서 다른 무언가 이득, 특히 전개 속도를 높이는 그런 오프닝 전략 이름을 말합니다. 아, 네. 전개 속도라고 하는 것은 기물이 앞으로 나오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대방보다 기물을 더 많이 전개, 이렇게 시작 위치에서 이동하는 걸 전개라고 하는데요. 상대방보다 기물을 더 많이 쓰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폰을 잡으러 가는 행동은 이 시간을 써야만 됩니다. 여러 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폰을 주더라도 나머지 기물을 더 빨리 전개하는 게 또 다른 이제 갬빗 형태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네요. 그래서 박준호 선수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 여기서는 폰을 전진해서 퀸한테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한 모습이고요. 자, H3를 했어요. H3는 왜 한 것 같나요? 네, 딱 봤을 때는 발근칸 비숍의 전개를 막으려고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숍이 저 지점까지 가게 되면은 나이트를 공격하게 되니까 그게 조금 불편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비숍 G4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예방을 한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흑은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흑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괜찮냐면 이 파일이 여기 열려 있어요. G 파일이. 그래서 이 G 파일을 쓰게 되고 또 킹을 어디로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 킹은 왼쪽으로 퀸 사이드 캐슬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개를 한다면 비숍 전개하고 퀸 전개한 다음에 퀸 사이드 캐슬링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비숍 전개를 했네요. 자, 그다음 A3를 했는데요. 자, A3. 자, 여기서 잡는 게 좋을까요? 도망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김창훈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두운 칸 비숍이 있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하셨으니 도망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흑만 어두운 비숍을 가지고 있어요. 보드 전체의 어두운 칸 컨트롤을 흑이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진하는 것보다 이렇게 도망가서 컨트롤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도망간 모습이고요. 네, 박준호 선수가 판단을 굉장히 잘했네요. 김창훈 위원, 나이트가 다시 움직였는데요. 저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이트를 재전개하는 모습인데 지금 위치보다 더 좋은 위치로 가려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 나이트가 더 좋은 위치는 F4나 G3, F5 이런 모습을 가볼 생각인 겁니다. 네, 나이트는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들을 자주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A6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비숍이 오는 것을 예방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라면은 이 폰을 안 움직이고 왼쪽으로 캐슬링 하기 위해서 퀸 D7, 퀸 사이드 캐슬 이거를 위주로 했을 것 같아요. 이 핀을 그냥 걸린 상태로 게임을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이 A6를 하게 되면 핀은 예방했지만 결과적으로 퀸 사이드 캐슬링 하기에는 킹이 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A6를 했고요. 자, 그다음 나이트 재전개한 모습에서 그다음에 비숍이 왔어요. 네. 사실 저는 이 비숍의 이유 자체는 알겠는데 이거를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핀을 거는 모습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나이트한테 잡히는 어두운 비숍이 교환되는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잡고 잡는 형태가 돼서 그것보다는 이 비숍을 계속 끝까지 살려서 끝까지 이렇게 파일을 이런 대각선을 쓰는 모습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결국에 소진되는 모습입니다. 이주 선수가 잡으면서 이렇게 진행됐고 여기서 굉장히 영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엔텍스 E6라면서 퀸과 퀸이 마주 보게 돼서 퀸 교환이 유도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퀸 교환이 강제로 진행되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엔딩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엔딩에서는 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체스에서 엔딩은 이렇게 퀸과 기물들이 많이 교환돼서 더 이상은 체크메이트를 못하게 된 단계를 말합니다. 기물이 적다 보니까 체크메이트보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결국에는 프로모션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폰을 전진해서 퀸이나 다른 기물로 만드는 프로모션이 중요해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쉽게 하는 방법이 상대방의 폰을 많이 잡으면서 그만큼 폰 전진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로 간의 계획은 모든 기물을 다 쓰면서 폰을 공격하고 폰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전진해서 프로모션을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이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비숍을 가지고 있고 박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훈 위원은 지금 보시기에는 비숍과 나이트 둘 중에 어느 게 더 강해 보이시나요? 지금은 보드 전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장거리 기물인 비숍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비숍이 더 괜찮은 데다가 중앙폰의 색깔이 이 비숍을 방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좋은 비숍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나이트가 나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나이트는 보통
땅이 불리할 때, 영역이 불리할 때 조금 쓰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단거리 기물이니까. 그래서 영역 차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비숍을 가진 백이 더 좋은 엔딩입니다. 서로 킹을 전진을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 비숍을 움직인 모습이에요. 폰을 공격했죠. 지금 이 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지금 보기에는 룩이나 나이트로 폰을 지키는 게 어려워 보여서 저 비숍한테 잡힐 위기에 처한 것 같은데요. 그럼 김창훈 의원, 저 폰이 공짜로 잡힐 예정인데 그럼 박준우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폰을 지키는 방법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그냥 다른 기물을 이 폰을 주는 선택으로 다른 선택들을 룩을 쓰거나 나이트를 쓰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되고, 결국에 못 지킬 것 같으면 전진을 해서 폰 구조를 조금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이런 선택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폰이 잡힌다 하더라도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실전은 나이트로 움직였습니다. 이 나이트 왜 이쪽으로 전개한 것 같나요? 아무래도 나이트가 하는 역할이 조금 적다 보니까 좀 더 전진시켜서 상대방 킹을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지켜지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주 선수는 먼저 이 폰을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폰을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이 폰으로 나이트 공격하면서 지금 살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 C4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잡히면서 결과적으로는 폰이 되잡으면서 폰까지 더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 손해가 나는 룩 2개씩의 엔딩으로 들어갔고요. 이후에는 서로 룩 전개하면서 결국에는 룩 2개 진행으로 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룩이 침투까지 들어갔어요. 체크하면서 반대쪽 폰까지 잡으면 결과적으로는 백은 폰 5개, 그리고 흑은 폰 3개인 폰 2개의 차이가 나 있는 룩 2개 엔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전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룩이 여기 있던 것보다는 침투로 재전개하는 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재전개를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흑은 룩 체크를 예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방을 하니까 끝까지 더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전개해서 반대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와서 공격, 그리고 지켜주고 폰 이동하면서 킹도 더 앞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폰 전진하면서 상대방이 대잡게 하면서, 대잡으면은 사실은 킹으로 올라갈 생각인데 안 잡았어요. 안 잡으니까 결국에는 룩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결국에는 폰 2개 차이인 폰 엔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주 선수가 유리한 엔딩입니다. 그럼 이주 선수가 이기는 방법은 결국에 폰 이렇게 전진해서 프로모션 하는 부분인데요. 쭉쭉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동하면서 킹, 그리고 앞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하나 더 잡히게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폰 더 전진해서 프로모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서 퀸이 결국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크, 그 다음에 도망간 다음에 다시 체크, 도망간 다음에 체크, 그리고 도망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퀸으로 폰과 킹의 보호를 받으면서 체크를 해서 마지막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제2회 어린이 체스 대회 첫 본선 경기 함께 보셨습니다. 체스를 사랑해주시는 어린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는 것 같아 체스를 좋아하는 또 한 명의 체스인으로서 대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다음 경기는 16강 두 번째 경기죠. 이수혁 선수와 김민준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또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